엄마, 여기 깜깜해. 1995년 추석 전날 밤 10살 윤호는 마당 우물에 빠졌다. 아니, 빠뜨려졌다. 그날 밤 달빛도 없었고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는 우물 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윤우야, 우리가 살려면. 우물 속 차가운 물속에서 윤호는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보았다. 우물 위 둥근 하늘을, 그리고 그 하늘을 가리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그리고 그는 죽었다. 죽어서 다시 깨어났다. 2005년 9월 17일 추석 전날 오후 5시. 정읍 외곽 구불구불한 흙길 끝에 자리한 박씨 종가.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기와집은 오후의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기. 녹슨 대문이 열리며 검은 SUV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집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둘째 박진수가 가장 먼저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아내 은희, 막내 여동생 수진이 따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노모가 대청마루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문이 열렸다. 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키는 180cm쯤, 마른 체구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에는 60cm 정도 되는 검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진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형.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패인 눈두덩, 그 아래 검은 눈동자가 진수를 향했다. 그래.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다. 나야. 윤호. 박윤호. 큰형. 10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사람. 부모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동생들의 결혼식도 무시했던 사람. 가족들은 그가 죽었다고, 아니 죽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진짜. 형이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것보다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더 컸다. 윤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10년 만이지. 많이 컸네, 진수야. 대청마루에 서 있던 어머니가 비틀거렸다. 수진이 황급히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호가. 노모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윤호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걸어왔다. 그의 발자국마다 마른 흙이 일었다. 이상했다. 비가 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의 발밑에서만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다. 추석인데 조상님 제사에 빠질 순 없죠. 그가 들고 있던 검은 상자를 대청마루에 내려놓았다. 쿵. 생각보다 무거운 소리였다. 나무 상자치곤 지나치게 무거운 소리. 진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형, 그게 뭔데? 재물이지. 윤호의 대답은 짧았다. 조상님께 드릴 재물. 상자에서 희미하게 냄새가 풍겼다. 비린내. 아니, 그보다 더 역한. 마치 오래된 고깃덩어리가 썩는 것 같은. 은희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냄새지? 재물은 신선해야 효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윤호가 상자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쓰다듬는 것처럼. 자정에 열 거예요. 제사 시작할 때. 형 미쳤어? 진수가 소리쳤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재물이야? 그리고 대체 어디서 뭐라고 산 거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상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 그 순간 마당의 모든 참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이유 없이 공포에 질린 듯이. 오후 7시 안채 거실.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어머니, 진수 부부, 수진, 그리고 윤호. 식탁에는 제사 준비를 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검은 상자를 향하고 있었다. 오빠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내인 그녀도 이제 30. 오빠가 사라졌을 때는 20살이었다. 여기저기. 윤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물만 마셨다. 일본도 갔고 중국도 갔고. 주로 절에 있었어. 절? 응.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 이름도 없는 곳. 그의 대답은 모호했다.
마치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진수가 따져 물었다. 연락 한 번 없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알았어. 그런데 왜 안 왔어? 올 수 없었어.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은 장례식에 갈 수 없잖아. 정적. 찰랑. 어머니가 들고 있던 물컵이 흔들렸다. 물이 식탁보에 쏟아졌다. 뭐라고? 윤호는 빙그레 웃었다. 농담이에요, 어머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은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아주버님이 이상해. 조용히 해. 진수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형, 대체 왜 돌아온 거야? 말했잖아. 제사 때문에. 10년 동안 안 왔는데? 이번이 특별해서. 뭐가? 윤호는 천천히 상자를 가리켰다. 조상님이 부르셨거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 설거지 소리, 말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했을 텐데. 진수는 작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보,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버님이 이상해. 눈빛이 사람 같지가 않아. 제사 끝나면 바로 가자. 엄마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때였다. 쿵. 바닥을 때리는 소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쿵쿵.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규칙적이고 무겁고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진수가 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상자에서 검은 상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뭐야? 진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건드리지 마. 뒤에서 윤호의 목소리. 진수가 돌아보았다. 윤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이 완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형, 저게 뭐야? 곧 알게 될 거야. 윤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마치 물기가 가득한 신발을 신은 것처럼. 철벅철벅. 형, 신발이 왜 그래? 윤호는 대답 대신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물이 안 마르네. 아무리 닦아도.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우물 속에 있었거든. 진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지. 윤호가 상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 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쿵쿵. 상자 안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윤호의 손바닥 아래에서.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우리 가족. 뭐? 우리 가족의 비밀. 윤호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빛을 받아 이상하게 반짝였다. 마치 동물의 눈처럼. 너도 알고 싶지? 왜 우리 집이 갑자기 잘 됐는지. 왜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는지. 왜 너희는 모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게 무슨 대가가 있었어. 쿵. 상자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치렀지. 수지는 안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큰오빠 윤호의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지워져 있었다. 가족 사진마다 윤호가 있어야 할 자리가 검게 칠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를 지운 것처럼. 왜? 손이 떨렸다. 1995년 추석 사진.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인데 맨 왼쪽 한 명분의 공간이 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찾았구나. 윤호가 서 있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윤호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쉿, 어머니 깨워. 오빠. 그거 내가 지운 거 아니야? 윤호가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어머니가 지우셨지. 내가 죽은 다음에. 죽었다니. 무슨 소리야? 1995년 9월 16일. 나 기억나? 그날 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물. 그래. 우물. 윤호가 앨범을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거기엔 우물 옆에 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죽기 직전. 오빠, 농담 그만해. 농담이면 좋겠지? 윤호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점점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나도 살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윤호야, 미안하다. 내가 살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게 무슨. 점쟁이가 그랬대. 우리 집안에 큰 애군이 있는데 큰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집안이 살아난다고. 수진이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거짓말이면 좋겠지. 근데 사실이야. 윤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엄마가 나를 우물에 밀었어. 그리고 뚜껑을 닫았지. 난 3일 동안 그 속에서 울었어. 엄마, 살려줘. 차가워, 무서워. 그렇게 울다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죽었어.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진수, 은희, 수진, 그리고 윤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 제사상 한가운데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형, 이거 뭐야? 제사상에 왜? 조상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했잖아. 윤호가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에 손을 댔다. 어머니. 응. 1995년 그날 밤 기억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호야.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용서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진수가 끼어들었다. 형,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수야, 너는 몰랐겠지. 넌 그때 25이었고 대학 졸업 준비 중이었으니까. 윤호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기.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근데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고 엄마가 땅을 팔아서 돈을 벌고 너희 등록금이 해결되고 상자 안에는 검은 천이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 다 우연이었을까? 윤호가 천을 걷어냈다. 안에는 작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항아리 밑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깔려 있었다. 사진 속 윤호의 얼굴이 검게 지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진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향로가 쓰러졌다. 저절로. 그리고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어둠 속에서 윤호의 목소리만 들렸다. 1995년 9월 16일. 나는 우물에 빠졌어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어머니였다. 빠진 게 아니라 빠뜨려졌죠. 어머니 손에. 윤호야. 제발. 왜요? 사실이잖아요. 불빛 하나가 켜졌다. 윤호가 든 라이터. 그 희미한 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일 동안 나는 우물 속에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구해주겠지. 아빠가 오겠지. 진수가 찾아주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윤호야.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대신 우물 뚜껑 위에서 들렸죠. 엄마 목소리가. 이제 됐어. 점쟁이 말대로 했으니 우리 살았어. 진수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윤호가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 뼈예요. 쨍그랑.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었다. 10년 동안 우물 속에 있던 내 뼈를 내가 직접 주워 담았어요. 윤호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뼈 조각들이 보였다. 손가락뼈, 갈비뼈, 이빨. 미친. 진수가 뒤로 물러섰다. 형, 이게 진짜야? 진짜 내 거야? 응. 내 거. 윤호가 뼈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뼈였다. 이거 기억나요, 어머니? 내 왼손 새끼손가락. 어렸을 때 문에 찧어서 삐뚤어진 거.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왜요? 이제 시작인데. 윤호가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제사는 계속되어야죠. 조상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항아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 그것은 천천히 퍼져나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뭐야 이거? 은희가 기침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들렸다. 윤호야. 누군가의 목소리. 늙고 쉰 여자의 목소리. 잘 돌아왔구나. 할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2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할머니. 할머니죠? 재물을 가져왔구나. 순간 목소리가 변했다. 부드러운 할머니 목소리에서 낮고 으르렁거리는 무언가로. 이제 바칠 시간이다. 윤호가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리고 천장까지 뻗어나가 집 전체를 뒤덮었다. 재물은 준비되었습니다, 조상님. 윤호가 진수를 가리켰다. 이번엔 둘째 차례입니다. 뭐? 진수가 뒷걸음질 쳤다. 형 미쳤어? 무슨 소리야? 10년마다 한 명씩. 그게 약속이잖아요. 윤호의 손이 길게 늘어났다. 아니, 그림자가 손 모양으로 변해 진수를 향해 뻗어나갔다. 1995년엔 내가 죽었고 2005년엔 내 차례야. 안 돼. 은희가 진수 앞을 막아섰다. 아주버님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처음으로. 윤호의 눈이 희게 변했다. 눈동자가 사라지고 하얀 자위만 남았다. 조상님이 원하시는 거야. 집안이 계속 번영하려면 재물이 필요해. 그렇다. 재물. 재물. 천장에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목소리. 피를 더.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진수가 소리쳤다. 엄마,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다. 조상님이 원하셨어. 10년마다 한 명씩 말이 되는 소리를 해. 1975년엔 내 큰고모가, 1985년엔 작은아버지가.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계속 사람을 제물로 바쳐왔다는 거야? 미친. 그때였다. 상자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창백하고 축축하고 손톱이 벗겨진 손. 그것이 상자 밖으로 기어나왔다. 이어서 팔이, 어깨가, 머리가. 우물에서 죽은 10살 윤호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두 명의 윤호가 거실에 있었다. 하나는 30살의 어른 윤호. 하나는 10살의 죽은 윤호. 어린 윤호의 피부는 물에 불어 허옇게 변해 있었다. 눈은 빈 구멍이었고 입에선 우물물이 뚝뚝 떨어졌다. 진수야. 어린 윤호가 진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도 살고 싶었어. 형.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만 죽어야 했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거짓말. 어린 윤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다들 알았어. 다들. 어른 윤호가 말했다. 그래. 다들 알았지. 그냥 모른 척했을 뿐. 그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진수도 수진이도. 다들 알았어.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수진이 울먹였다. 나는 진짜 몰랐어, 오빠. 나는 어렸잖아. 20살이 어렸다고. 윤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날 밤 내가 우물 앞을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물속에서. 너는 우물을 보고 고개를 돌렸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아니야. 넌 들었어.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수진아. 살려줘. 차가워. 어린 윤호가 수진을 향해 기어갔다. 우물물을 질질 흘리며. 안 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진수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다. 형. 나를 데려가. 뭐? 나를 제물로 써. 내가 죄가 제일 크니까.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알았어. 다 알았어. 그날 밤 엄마가 우물 뚜껑을 닫는 것도 봤고 형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어. 근데 나는 모른 척했어. 여보. 은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미안해. 진수가 아내를 밀어냈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 형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살고 싶었어.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가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제발. 윤호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뭐? 재물은 이미 정해졌어. 그가 가리킨 곳은 진수가 아니었다. 어머니였다. 조상님이 원하시는 건 뿌리야. 노모가 눈을 크게 떴다. 윤호야. 나를. 그래. 어머니. 윤호가 천천히 다가갔다. 1995년 어머니가 나를 선택했죠. 이번엔 내가 어머니를 선택해요. 안 돼. 진수와 수진이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어린 윤호가 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윤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어린 윤호의 빈 눈구멍에서 우물물이 흘러나왔다. 마치 눈물처럼. 나는 엄마가 좋았어. 근데 엄마는 나를 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이제 엄마 차례야. 어린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늙어갔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눈이 움푹 들어갔다. 윤호야. 용서해줘. 용서요? 어른 윤호가 말했다. 용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난 죽었잖아요. 어머니의 몸이 서서히 쪼그라들었다. 마치 물기가 빠지는 것처럼. 엄마. 수진이 울부짖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말라 흙가루가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정적. 촛불이 다시 켜졌다. 거실에는 진수, 은희, 수진만 남아있었다. 윤호도 어린 윤호도 상자도 모두 사라졌다. 바닥에는 흙가루만 남아있었다. 엄마.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은희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때 진수가 뭔가를 발견했다. 제사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진수에게 10년 후 내 차례야. 2015년 추석 조상님이 널 부를 거야. 도망칠 순 없어. 우리 집안의 피를 받은 이상. 그때까지 잘 살아. 마이너스 형이. 편지를 읽는 진수의 손이 떨렸다. 10년 후. 그의 눈이 달력을 향했다. 2005년 9월 17일. 2015년엔 내가. 은희가 편지를 낚아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10년 후에 죽는 거야. 말도 안 돼. 은희가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찢어진 조각들이 공중에서 다시 붙었다. 그리고 저절로 타올랐다. 불꽃이 꺼지자 바닥에 재로 쓰인 글자가 나타났다. 10년 후 다시 만나자. 10년이 흘렀다. 진수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다.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몸이 망가졌다. 은희는 5년 전 그를 떠났다. 수지는 해외로 이민 갔다. 그는 혼자였다. 2015년 9월 26일 추석 전날. 진수는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정읍 고향집. 집은 폐가가 되어 있었다. 기와는 무너지고 담장은 무너졌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대청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진수는 천천히 마당을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진수야. 왔어? 뒤에서 목소리. 진수가 돌아보았다. 그곳에 윤호가 서 있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기다렸어. 윤호가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진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형. 나 하나만 물어보자. 뭐? 이거 언제 끝나?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 집안 핏줄이 끊길 때까지. 그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네. 그렇지. 진수가 웃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알았어. 데려가. 후회 안 해? 후회는 진작했어. 진수가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거기엔 10년 전 그 검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려 있었다. 들어가면 돼? 응.
진수가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속은 깊고 어두웠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형. 응. 죽으면 편해.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수는 미소 지으며 상자 속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빨려 들어갔다. 쿵. 상자 뚜껑이 저절로 닫혔다. 2025년 9월 추석. 서울의 한 아파트. 젊은 남자가 택배 상자를 받았다. 보낸 사람 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뭐지?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 검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우에게 나 내 아버지야. 이번 추석엔 꼭 고향집에 와야 해. 조상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마이너스 아버지. 진우는 편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검은 상자를 만지는 순간 상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왔니? 진우의 손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재물은 계속된다. 핏줄이 이어지는 한 박씨 집안의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